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유채린입니다.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겠다고 나섰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추미애 공격, 여기에 공개적인 좌표 찍기까지. 이에 많은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상일 전 의원님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상일 TV 일석이조 무슨 뜻인지 좀 여쭤봐도 네,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석이조 하면 뭐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네. 주로 정치부 기자만 해서 기자 생활 25년 했죠. 제가 1988년부터 국회 출입을 했고요. 네. 김영삼 청와대, 김대중 청와대도 출입했고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미국 가서 3년 6개월 동안 또 미국 백악관도 네. 취재를 하고 기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자로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 언론인들이 알려드려야 할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만 정확히 알려드려도 판단은 국민들께서 그렇죠. 네.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에 바탕한 어떤 의견, 견해, 저의 견해, 의견이죠. 네. 이거를 이제 제가 나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두 가지 거를 알려드리겠다라는 취지로 일석이조인데 제 이름이 이상일이니까 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연결음으로 일석이조 이렇게 네. 담았고 제가 지난 선거 때부터 TV를 운영을 했는데 국민의힘 당직도 좀 있고 대학에서 또 강의도 하고 네. 뭐 또 방송 출연도 하고 제가 용인시 병 수지 지역의 당협위원장인데 네. 또 당협위원장 활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주는 못 올리고 있는데 제가 또 분발해서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이상일 TV 일석이조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채널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네.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재보궐선거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네. 그런데 민주당이 갑자기 후보를 내겠다고 했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당연히 네. 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파렴치하다는 건 우리 지금 깨어있는 국민들, 정말 상식과 이성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이미 이 정권 지금 3년 한 반 넘게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 국민들 다 저는 알고 계시다고 봐요. 그런데 또 한 번의 파렴치 사례를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건데 네. 민주당의 헌법, 민주당의 당헌이죠. 당헌. 그렇죠. 당헌에 뭐가 돼 있냐면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그 직을 상실해가지고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민주당은 그 해당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국민 앞에 여러 차례 밝혔어요. 이거를 만든 사람이 5년 전에 민주당 대표하던 지금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네. 그리고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은 이 취지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의 잘못으로 국민 세금을 쓰는 재선거,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우리가 어떤 염치로 후보를 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시장 박원순, 부산시장 오거돈. 네. 참 입에 담기도 좀 네. 그런데 성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오거돈은 사퇴하고 박원순은 세상을 등졌지 않습니까? 네. 이 큰 서울시와 부산시의 보궐선거가 그래서 내년 4월 7일 실시가 됩니다. 네.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국민 세금이 얼마 투입이 네. 되느냐? 서울시가 아마 570억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네. 부산시가 한 260억 넘게 들어갑니다. 정도 되네요. 830억이 830. 넘게 네. 우리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돈만, 이거는 선거 관리 비용이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또 선거 활동을 하면서 드리는 비용, 해당 후보자가 선거 운동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합치면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네. 민주당이 박원순, 오거돈이가 그런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말 시정 운영을 잘했다면 내년 보궐선거 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박원순, 오거돈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민주당의 당원에 있는 중대한 잘못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저질러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830억 이상의 국민 세금이 투입이 돼야 하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무슨 낯으로 후보를 내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29일 민주당 대표 이낙연 하는 말이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후보를 내지 않으면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게 되기 때문에 네. 지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후보를 내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당원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겠다. 그 작업을 10월 31일, 11월 1일 이틀간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을 개정하겠다 이거예요. 그 당원을 어떻게 개정하느냐? 기존에 있는 당원을 싹 도려내면 더 욕먹을 것 같으니까 기존 당원은 그렇게 놔두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직을 상실할 경우 해당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걸 놔두고 한 줄 붙이는 거예요. 단서 조항이죠. 단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거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앞에 규정을 이제 무력화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백지화하겠다는 건데 민주당 당원이라는 사람들 뻔할 거 아니에요. 당대표가 이미 방향 잡아가지고 뭐 전당원 투표하는데 아마 압도적 찬성으로 당원 개정하는 거 나올 겁니다. 네. 뭐 사실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식행위인 거죠. 이거 국민을 눈속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치졸한 행태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 문제를 뭐 강력히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랬는데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민주당을 공격을 하고 났었어요. 네. 너무 염치 없는 짓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국민한테 약속해놓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정의당이 민주당과 연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정말 이거 잊지 마셔야 된다. 민주당에 이렇게 나쁘끄러운 줄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서 당원 바꾸고 내년에 후보를 내면서 선거 비용 민주당이 부담도 안 할 겁니다. 그럼요.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하고 그래서 국민한테 서울시민, 부산시민한테 표 주십시오 하거든요. 표 정말 주셔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정말 심판해야 돼요. 서울시민, 부산시민 나아가서 전 국민이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생각 있는 국민이라면, 상식과 이성을 가진 국민이라면 정말 민주당의 이 무도함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 부산시민 전 국민이 정말 무섭다라는 걸 표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무도한 정권이 정신을 차릴 거다. 그래서 이거를요 정말 잊지 마셔야 한다. 첫째,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느냐? 박원순, 오거돈의 성범죄 혐의 때문에 치러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민주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헌식작처럼 내팽개치고 후보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 세금 830억을 투입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선거 때 앞두고 민주당이 아마 또 돈 뿌리게 할 가능성이 커요. 뭐 네. 코로나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서울시민, 부산시민이 현혹돼가지고 민주당한테 표 준다면 민주당 저들은요 서울시민, 부산시민 국민들을 개돼지로 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진짜 말만 따라 양심도 없고 약간 염치도 없는 그런 행동인데 뭐 그런 양심 없고 염치 없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계시죠. 네, 바로 짐작이 추미애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신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놓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좌표 찍기까지 지금 논란이 많이 일고 네, 있는데
일선 검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시작했어요. 네. 네. 검사들이 오죽하면 이제 참을 만큼 참아가지고 인계점에 와 있어요. 근데 양심 없고 뻔뻔하고 뭐 무도한 사람이 뭐 추미애 사실 대표적인데 또 추미애 따르는 추종자가 조국, 김남국 민주당 의원, 네. 김용민 뭐 민주당 의원 이런 자들 질비합니다. 추미애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지금 4건을 가지고 감찰을 하라고 그랬어요. 네, 이제 감찰에 들어가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이게 무슨 감찰거리냐 그래요. 일단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 전주 돈줄이 김봉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실 이미 사기 범죄 혐의로 과거에도 형을 살았던 사람이 현재 구속돼 있고 네. 이 사람이 돈 준 거에 확인된 것들만 해도요.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있었던 사람. 돈 5천여만 원 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돈 받고 금감원에 검사 계획서를 넘겨줍니다. 이 사람 1심에서 징역형 나왔어요. 라임에 이런 김봉현이 룸사롱 데려가서 한 사람도 현 정권에 있는 금감원에 있는 사람들. 네. 전부 현 정권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검사들한테 룸사롱에서 향응 제공했다 했는데 담당 변호사였던 사람이나 지금 거론되는 검사들이나 이건 사실 무근이다. 그러니까 날짜를 특정을 해라. 그러면 그날 내가 뭐 했는지 밝히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변호사였던 사람은 자기 휴대폰을 다 가져가라. 다 포렌식 해라. 이제 이렇게 한 상황인데 윤석열은 이거 보고받지도 못했어요. 네. 이게 진술 자체가 안 나왔어요. 김봉현이 입에서 진술이 안 나왔어요. 김봉현이가 지가 살려고 지금 편지를 쓴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추미애는 그걸 덥석 그게 진실인 양 이야기하면서 감찰을 시키는 겁니다. 맞죠. 네. 이게 감찰 대상이 된다? 검사들도 법조인들도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보고도 못 받았고 김봉현 입에서 진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서울 남부지검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대검의 검찰총장한테 보고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야당의 정치인이죠. 현직 네. 의원은 아닙니다. 야당의 이제 검사 출신 원외 정치인이 한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 주장은 또 달라요. 이분은 변호사기 때문에 이건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계약을 했다는 건데 어찌됐든 김봉현 입에서 야당 정치인한테 로비를 했다. 윤석열이가 깔아뭉갰다고 해서 감찰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보고를 받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그래서 남부지검에서 5월부터 수사를 해서 계좌 추적하고 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감찰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얼토당토않게 지금 윤석열이를 압박을 해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몰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추미애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너 자진 사퇴해라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검찰총장은 임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과거부터 쭉 왜 검찰이 제일 중요한 건 검찰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검찰이 어떤 잘못된 범죄에 대해서도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어떤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검찰이 제대로 일하는 거예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이 돼야 되고 수사에 있어서 권력의 눈치를 안 보는 독립성을 누려야 돼요. 그게 검찰개혁의 네. 본령이에요. 근데 지금 추미애나 민주당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 말은 검찰개혁인데 그게 뭡니까? 검찰 장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 말 잘 듣는 검사들은 출세시키고 서울지검장 이성윤이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는, 그래서 검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미우니까 저 한 대로 자천시키고 결국은 그걸 못 견디게 해서 검찰을 떠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인사에서 물먹고 자천된 검사들이 울분을 이해합니다. 근데 이 검사들이 화가 난다고 저는 검찰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한동훈 검사장 있잖아요. 네. 지금 올해만 인사 3번 나가지고 저 지방에 한 대 가 있어요. 이 사람 꿋꿋이 참고 검찰에 몸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떠나지 말고 검찰에 몸 담아서 이렇게 못된 세상은 오래가지 않는다. 반드시 사필 규정의 세상이 오기 때문에 다시 검사로서 제 역할을 할 날을 기다리면서 절치부심해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이에요. 더러워서 떠난다. 그것도 좋은데
더러워도 참고 검찰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버틴다. 이게 더 중요하다. 네. 그런데 추미애가 이렇게 감찰 지시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이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네. 이미 검사들의 조짐은 보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추미애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의 지휘권 발동은 사실 위법이다. 그런데 국민을 생각해서 내가 이거를 다투질 않는다. 네. 쟁송 절차로 들어가면 국민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거다. 그러나 이거는 매우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도하다고 그래요. 네. 그때 윤석열을 응원하는 검사들이 쫙 나옵니다. 그게 10월 22일 국정감사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검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도끼로 찍히더라도 참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서 책무를 완수해달라. 윤석열 응원한다. 그리고 추미애에 대해서는 당신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 독립성을 저해하는 거다. 이러면서 추미애를 또 비난한 이런 검사들의 글들이 네. 내부 소통망 2%에 네. 쫙 올라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서 검사들이여 들고 일어나라. 한 거 해라. 이제 이랬는데 추미애가 이미 검사들의 그런 경고가 있는데도 더 오버해서 이제 윤석열을 감찰을 하고 압박을 하니까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가 네. 28일이죠. 추미애가 법무장관으로 가지고 있는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발동 이거를 너무 남발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올리니까 조국이라는 자가 또 철삭거려요. 조국이가 다음날 아침에 뭐를 올리냐면 법무부 장관에 대든 이환우 검사 어떤 사람 해놓고 네. 이환우 검사를 또 흠집내는 글을 올리니까 추미애가 42분 만에 그걸 딱 받아가지고 이제 이환우 검사를 겨냥해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낙인 찍기 딱 하는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면 네. 개혁이 답이죠. 그러니까 이한우 검사한테 보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혁을 빙자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이걸 계기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난 사람이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했던 천정배 네. 전 의원의 사위 최재만 검사라는 사람이 춘천지검에 있는데 최재만 검사가 작심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예, 제가 좀 읽어볼게요. 네. 나도 이한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나도 커밍아웃 한다.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 그 다음에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자천시키고 네. 감찰 등을 통해서 압박해가지고 사직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검찰 개혁이냐 이러면서 이제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 이후에 검찰 그 소통망이 2%에 이제 공감한다면서 실명으로 검사들이 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루 지났는데 150명 정도가 네. 지금 추미애를 비판하는 글들을 달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네. 서울 남부지검 검사 신현섭. 작금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아무리 검찰 개혁으로 포장하고 검사들을 윽박질러도 본질은 결국 정치 권력의 검찰권 장악이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를 공격하기 위해 좌표를 찍었다. 무도하고 치열하고 저열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다. 이건웅 대구지검검사. 권력자 뜻에 반대되는 의견을 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이 지금 본질이다. 우리가 이한우고 최재만이고 우리가 국민이다. 박규훈 수원고검검사. 그간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현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이죠. 한마디로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구성원, 이성윤 등 정권에 아부하는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합작한 사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검사들이니까 그동안에 쭉 추미애의 무도한 짓을 그래도 공직자로서 이제 참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법무부를 이끄는 추미애 쪽, 예? 추미애 장관 쪽하고 검찰이 자꾸 충돌하면 국민들한테 안 좋게 비칠 것 같아서 검사들이 참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못 참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이제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말이죠. 임은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 정권의 진해원인처럼 아주 딸랑딸랑하는 이 검사. 임은정이 지금 대검의 검찰정책연구관으로 있는데 네. 이 사람이 10월 29일 뭐라고 올렸냐면 이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와중에 정권한테 좀 잘 보일 필요도 네. 있었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우리 검찰도 좀 반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검사들이 이 임은정을 또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뭐라 해도 당신은 정치검사라고 칭하는 후배들이 많다. 이제 이러면서 일침을 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지금 현 검찰의 상황인데 문재인은 추미애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권력을 잡았다고 칼춤을 추고 있는 추미애를 정리하지 않으면요. 검사들은 이제 더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정권이 무도하다는 게 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영민하고 현명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문재인은. 그래서 그냥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 뭐가 어때서 하면서 쭉 뻔뻔하게 오는 게 이 정권의 특성인데 아마 이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있고 깨어있는 상식과 이성을 가진 국민들이 서울시민, 부산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들이 그럼요. 이 정권을 심판할 이유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검찰 추미애 이야기했는데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심판을 해야 저들이 국민 무서운 걸 안다 이거죠. 그래서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만 관심 가질 게 아니고 정말 깨어있는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께서 이거를 민주당의 이 무도한 짓, 추미애의 이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짓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이야기하셔서 내년 4월 7일 서울에서 부산에서 자기가 아는 분들 있잖아요. 서울시민, 부산시민이 아닌 분들 경우에 서울의 친척, 친구들 뭐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너 꼭 투표장 가서 심판에 한 표를 던져라. 이 페이퍼 스톤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페이퍼 스톤, 종이 돌이라는 건데 이게 투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예, 정치학자가 쓴 책 제목인데 우리가 정말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돌멩이 던졌죠. 그런데 사실 민주주의 핵심은 선거를 통해서 잘못된 권력 바꾸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돌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 돌 던지고 싶은 거를 내년 4월 7일 투표를 통해서 그 종이 돌을 통해서 그 투표 용지가 종이 돌이죠. 그걸 통해서 투표를 하시면 반드시 문재인 정권에 돌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국민이 모두 깨어나서 이 페이퍼 네. 스톤 던지는 거 네.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꼭 추미애 장관도 나중에라도 지금이 아니더라도 꼭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추미애가 그동안 한 걸 보면요. 직권남용 뭐 하여간 수십 가지가 네.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지휘권 발동부터 제가 보기엔 검찰청법 위반이고요. 검찰 인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정권을 교체해가지고 이 추미애의 적폐, 문재인 정권의 적폐 반드시 우리가 도려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상일 전 의원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추미애 장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하고 있다는 거 이제 국민들이 아셔야 할 겁니다. 이 민주당, 이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이 염치 없고 양심 없는 행동, 결국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며 후보를 내는 거 앞뒤가 맞지 않죠. 결국 국민들이 심판해야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깨어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회색 엄지 파랗게 추천 버튼도 부탁드리고요. 이상일TV 일석이조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된장, 고추장,
음식의 베이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베이스를 갖다가 잘못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추장 한번 드셔보세요. 된장 한번 드셔보세요. 집에서 만든 명인이 만든 겁니다. 가격은 좀 비쌀지 몰라도 그렇다고 이게 양이 작은 게 아니에요. 2kg, 2kg, 4kg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인이 손수 만든 된장 가격치고는 저렴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쌀 거예요. 자, 집에서 만든 된장, 집에서 만든 고추장 맛이 다릅니다. 이걸 넣어서 매운탕 끓이고 이걸 넣어서 된장찌개를 끓이면 이건 말이죠. 그냥 천국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69,000원인데요. 010-6406-5400 010-6406-5400 여러분들 지금 주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이 예술이에요. 저는 고추장 있잖아요. 너무 좋아 이게. 예. 된장도 찌개를 끓이면은 된장이 약간 짜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넣으시고 하면 됩니다. 예. 뭐 된장 퍼먹습니까? 예. 옛날 집된장들이 약간 짰어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막 쌈장 먹느라고 그렇지. 자, 그러나 이것도 쌈장 하면 고추장, 된장 잘 섞어서 말이죠. 참기름 넣고 하면 진짜 맛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마늘도 착 넣고. 진짜 고급스러운 맛. 고기의 풍미를 살린다, 생선의 풍미를 살린다, 예, 야채의 풍미를 살릴 때 된장, 고추장이 좋아야 됩니다. 한번 주문해 보세요. 010-6406-5400